경기 그거보다도 저희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응?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자, 30분 되면 뭐 바로 시작하는 거라서 오늘 짧게 짧고 굵고 리뷰, 프리뷰, 그 다음에 뭐 왜 그런 건지 정도. 뭐 그게 아마 계속 녹아나지 않을까. 그 리뷰해주고 프리뷰 하면서 형의 그 심정도 계속 묻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어봐주면 대답을 하겠는데 생각을 먼저 해갖고 말하는 건 어려워요. 네, 제가 계속 질문 던지면 해주시는 대로 예전에 형 우리 하던 식으로. 자, 이제 곧 이제 30분이 다 돼갑니다. 자, 30분 됐고, 자, 셋 세고 들어가겠습니다. 카메라를 뭐 편하게 아무거나 봐주셔야 돼요. 생방송을 보니까 밑에 카메라. 자, 3, 2, 1. 자, 인천만을 위한 가장 화끈한 편파 온라인 매거진 TV 투게더 브라더 대망의 2회가 막을 올립니다. 네. 자, 뭐 조금 썰렁한 분위기 가운데 자, 2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 옆을 지키던 우리 백승기 감독이 오늘 또 촬영 스케줄이 잡혀서, 영화 촬영 스케줄이 잡혀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2회 만에 그냥 백브라가 빠지는 바람에 저 손브라운 혼자 진행할 뻔 했는데, 자, 오늘 새로운 브라더가 오늘 그 백브라에 빠진 자리를 내오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창단 때부터 시민 주주로 참여해서 인천 뼛속부터 인천이라고 생각을 해서 창단부터 응원했던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아, 이혜진 브라더님. 자, 저희 방송이 이제 투게더 브라더이기 때문에 이혜진 이렇게 자꾸 부르면 길거든요. 줄이겠습니다. 저는 손브라. 자, 이혜진 브라더는 어떤 브라로 하시겠습니까? 하나 정하세요. 지난주에 임중용 감독은 지난번에 1회 때 용브라였습니다. 용브라. 본인이 선택했어요. 용브라. 나도 맨 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진브라.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손브라와 진브라가 진행하는 투게더 브라더 2회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뼛속까지 인천이라고 하셨어요, 진브라. 어디 사세요? 순간 때리는 줄 알았어요. 방송국에 때리시면 안 돼요. 어디 사세요? 그때는 일단 인천에 문학경장 옆에 사람을 걸어다녔었는데 지금은 서울에. 저한테 약간 전화로 이랜드로 옮길까봐 이런 농담을 하셨는데, 서울에 사시면서도 또 인천 경기를 보러 오고 매주는 참여 못하시죠? 아무래도 상황이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마음이라기보 농담으로 뭐 이랜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화면을 보다 보면은 마음이 바뀔 수는 없는 거고, 선수가 아무리 다 빠진다 그래도 지금 인천 명남 보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의 인천인데도 누가 이겼냐 무조건 물어보면 인천에 애정이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신문이 요새는 이렇게 모바일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신문 검색을 하는데 멀리 있다가 그냥 인천 소식으로 손이 가는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이 얘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팀이 생겨서 내가 내 고향 팀으로 돌아간다는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은 경우 보면은 인천에 살던 친구들이 인천에 축구팀이 없기 때문에 뭐 수원을 응원했던 경우도 있고 안양을 응원했던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인천에 팀이 생겼으니까 내 고향 팀으로 돌아서 내가 서포터를 하는 것처럼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오늘 그 백브라 대신 진브라가 또 아주 묵직한 한 방을 날려주지 않을까. 평소 이렇게 사석에서도 보면 저는 이렇게 말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관단총처럼 툭툭툭툭 막 이렇게 쳐요. 근데 우리 진브라는 그 바주카 보처럼 한 방으로 그냥 좌중을 다 압도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저와는 다른 시각으로 오늘 또 이 인천의 어떤 맥을 또 짚어주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진브라의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인천의 지난 경기, 이 투게더 브라더가 나간 1회 뒤에 성남 원정 경기, 그 다음에 이제 울산 홈 경기, 포항 홈 경기, 이 세 경기를 치렀거든요. 자, 그 세 경기 중에서 자, 울산과 포항의 경기를 좀 짚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울산 경기, 포항 경기 먼저, 울산 경기 먼저 하죠. 자, 울산 경기, 자, 윤정환 감독 체제로 자, 올 시즌 제2의 철퇴축구가 부활한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그 전통적인 울산의 그런 색깔을 내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자, 홈경기에서 인천한테 비겼거든요. 자, 먼저 그 전반에 26분에 김태환 선수의 선제골로 인천을 그대로 울산이 잡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마지막 경기 종료 전에 인천 박세닉 선수의 프리킥 동점골로 1대1 아주 천금 같은 승점 1점을 얻었는데, 자, 제가 박세닉 선수의 그 프리킥골을 언급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전반 상황에도 좋은 상황에도 이천수 선수의 건드리는 골과 가까운 상황, 그 다음에 이천수가 또 골대도 맞추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세직이 마지막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인천이 이기긴 했지만, 저는 하나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박세직의 골보다는 인천의 안진범이, 그러니까 인천의 이제 공격 전개 방향이 이쪽이었고, 안진범이 여기서 선수 둘을 달고 가는 과정에서 프리킥 상황을 얻어냈거든요. 전 그걸 먼저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 전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울산의 윤정환 감독이 선제골로 후반에 완전 장극기를 시도했어요. 공격적인 선수 성향이 아닌 마스다도 투입했고, 그러니까 교체 선수가 김신익도 83분 대가 굉장히 늦게, 그러니까 라인도 보면 백포 라인에서 거의 파이브 라인, 그러니까 백파이브까지 돼서 수비가 5명이 있을 정도로 완전 장극기를 하는 울산이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극기를 하다 보니까 인천의 그 공격 방향이 굉장히, 공격 전개 라인이 이 울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걷어내기 바쁘고 인천은 계속해서 몰아치기 바빴는데, 거기서라도 지적하고 싶을 건 인천은 또 그걸 뚫지도 못했어요. 계속해서 전개 방향으로 이쪽으로만 치고 가다 보니까 울산의 수비를 또 뚫지도 못했던 것도 맞았어요. 그런데 안진범이 투입된 이후에 안진범의 움직임을 이렇게 가져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안진범이 울산에서 임대했을 때, 울산을 아는 선수니까 안진범이 거기서 그 경기 중에 번뜩이는 재치가 그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쪽으로 볼이 투입이 됐어요. 계속해서 볼이 올라오긴 했는데, 왜냐면 수비가 꽁꽁 잠그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끊기고 뺏기고 다시 또 볼을 취하는 시점이 하프라인 부분이었지만 공격 전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안진범이 선수를 달고 옆으로 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창출하니까 울산 선수들이 엉키면서 안진범하고 뒤엉키면서, 그때 이 위치에서, 왼쪽에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골 상황이 나왔고, 거기서 박세직이 또 약속된 대로 수비벽에 앉아주고 왼발을 가마차기로 잘 들어가. 그래서 저는 박세직의 골도 좋았지만 안진범의 기민한 움직임, 그러니까 골을 만들어낸, 프리킥 찬스를 만들어낸 안진범의 기민한 움직임이 울산전에서 또 주요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진부라께서는 울산전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또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 모르겠는데, 울산 입장에서는 네. 솔직히 왜 울산이 경기를 그렇게 했나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인천은 1점을 누가 봐도 이상한 스코어가 아닌가 좀 생각은 드는데, 네.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울산이 무조건 이긴다는, 그렇죠. 지배적인 판단이 많았고, 인천에서는 그림 같은 프리킥이 나와서 1점을 얻었는데, 네. 그게 또 다 지고 있을 때 격골을 넣기 때문에 무슨 골을 해도 분위기상으로는 인천이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네네. 뭐 경기장 가본 사람들은 그걸 느끼겠지만, 네. 다 지고 있는 것도 멋진 프리킥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경기 보시는 분들은 경기장 가서 0대0이 나와도 재밌는 경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관중들이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 경기를 보고 또 내가 축구장 처음 온 사람이면 보고 또 경기장을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축구고 이 관중이라는 소비자한테 축구라는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뭐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왜 윤정환 감독이 그런 축구를 하나 좀 이해하게 그 멤버를 가지고 뭔가 이기는 것 위주의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예를 들면은 어제 이제 아스날하고 첼시하고 경기를 하는데, 처음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도 뛰어다니더라고요. 첼시 선수랑 아스날 선수랑 운동량. 네. 운동량이. 거기는 그나마 패싱도 그렇고 네. 좀 차원이 다른 축구를 하는데, 처음에는 야 이거 명경기가 나오겠구나 싶다가 전반에 30분 40분 넘어가고 0대0 나오고,
그러다가 전반 끝나가고 후반 돼가면서 첼시가 수비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0대0이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세계적인 명팀이 두 팀이 경기를 한다고 해도 0대0이면은 전 보다 딴 데 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스코어라는 게 후반 거의 끝날 때까지 1대0 가다가 1대1이 됐는데 네. 그런 거 말고 최소한 그 전에 한 2대1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 아니고 울산 정도의 어떤 스쿼드를 갖고 있으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 경기를 해서 그렇죠. 좀 앞쪽으로 전진을 해서 네. 막말로 뻥 짜놓고 김진욱이 머리만 맞춰도 아. 그렇게만 해도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 해오던 울산의 해오던 인천도 케빈 머리 맞추면 똑같은 건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서 뭐 안지범이라는 선수가 나와서 뭐 거기서 얻어냈다고 하지만은 네. 과정 자체는 양 팀 다 딱 재밌는 경기는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느낌이 지고 있다가 동점골을 넣기 때문에 와 신난다라고 할 수 있지만 큰 내용을 그러니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윤정환 감독 입장에서 울산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었던 결과고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인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름 성장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글쎄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1대1이 되는 과정을 보는 사람들이 경기장에 있는 사람은 짜릿할 거예요. 근데 그런 수비적인 축구나 이런 골이 안 나는 축구를 방송으로 보는 사람은 나처럼 인천의 골수팬 아니면은 솔직히 화면으로 봐서는 내가 봐도 졸릴 때도 있는데 그거는 박진 감독이 못하는 물론 중계 기술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축구 자체가 아직 K리그가 그런 거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앞으로 해설을 좀 더 재미있게 질적으로 그 역할도 많이 중요하죠. 네 제가 더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이었죠. 지금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틀 전인데 아 포항도 지금 우리 진부라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천이 선제골을 넣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포항에 또 동점골을 헌납을 했고 진부라가 또 이 의미를 반복할 수 있지만 네 경기장에서 그리고 제가 그날 KBS한테 밀렸거든요. 아예 준비를 못했습니다. 금중파가 들어오면 지역 SO는 빠져나가는 조항 때문에 제가 그날 저도 몇 년 만에 이 꾸루마라고 하는 이 S석 응원석에서 저도 오래간만에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천 경기장이 시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2석에서 봤거든요. 이 김승재 선수가 이 던지기를 하러 왔는데 제 성향이 아실 거예요. 제가 원래 욕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이거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 게 김승재가 딱 째려보면 한 7것 같은 거예요. 인천 경기장 시야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으로 오시길 바라겠고 또 마지막에 또 이제 S석에서 단체로 응원을 하면서 갔는데 야 정말 이 인천 경기장에 오신 분들은 두 가지를 얻어가는 게 박진감과 이 경기장의 아름다움 이걸 얻어가는 경기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심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심판이 조금 경기에서 좀 주인공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뭐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심판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기가 지난 포항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반 8분 만에 케빈이 그 경합 과정에서 김희성 선수에게 볼을 흘려주면서 골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게 심판이 휘스를 불어서 무효로 만든 게 케빈이 그 전에 파울을 먼저 했다. 근데 그게 어땠냐면 골문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랑 비슷하게 골문 앞에서 이쪽에서 그냥 케빈이 경합을 하고 있었고 김민성은 이쪽에 벼있었고 크로스가 올라갔고 그래서 김민성이 넣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케빈이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 과정에서 똑같았어요. 케빈이 먼저 어깨를 집어넣고 뒤쪽에서 상대 선수가 케빈의 유니폼을 잡고 그쵸? 그리고 케빈은 이제 밀려 넘어지는데 그게 같이 넘어지면서 케빈의 파울이다. 자 시계를 조금 뒤로 돌리겠습니다. 바로 1분 뒤에 인천의 골문 쪽에서 문창진이 박대환과 똑같이 제가 문창진이고 박대환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문창진이 앞에 있었고 박대환이었고 그러니까 케빈이었고 상대 수비수였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박대환의 그 수비 실책을 부른 거죠. 그래서 페널티킥을 줬는데 정말 띠아고입니다. 띠아고가 그 페널티킥을 정말 홈런을 했어요. 홈런. 축구장에서 야구 용어가 나오기 몇 개 없는데 홈런 볼을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느낌이란 건 무시 못해요.
아,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너무 이렇게 그냥 푹 넘어가겠구나. 대충 그냥 감이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기가 막히게 넘기더라고요. 정말 와 소리가 절로 나고 이석이 들썩일 정도로 어떻게 그걸 못 넣냐.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이 웃으셨어요. 그 관중 중에 아저씨들이 티하고 욕 아닌 욕을 하면서 저런 바보 같은 건 그걸 못 넣냐고. 못 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렇게 머리 찰 수도 있구나 싶어서 그랬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페널티킥 그렇게 세게 쳐가지고 장문함도 굉장히 좀 어이없게 너무 힘을 줬다. 뭐 그것도 한 가지 기술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좀 잘못 찬 거니까. 근데 아무튼 먼저 얘기한 거에 보면은 네. 포항의 수비수가 좀 얄밉게 했던 것 같아요. 포항 케빈을 보면은 옷을 유니폼을 잡아 당겨서 이제 그렇죠. 케빈이 뒤에서 덮치는 꼴이 됐고, 지금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문창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앞쪽에 있긴 했죠. 우당탕 퉁탕하다가 이제 그 볼에 대한 집중력이 훨씬 좋아가지고 수비 실수가 많은 거니까 거기서 돌파를 당했다는 건 서너 명이 그냥 뭐 발재간이 좋아서 탁탁 제낀 것도 아니고 부딪히고 흘르고 그런 다음에 막을 수 없으니까 어깨나 썼는데 뒤에서 어깨를 밀었으니까 파울은 뭐 너무 심판한테 잘 보이는 각도에서 어쨌든 못 넣었으니까 그것도 뭐. 네. 자, 그래도 이제 또 골 얘기는 해야죠. 김진환이 그래도 전반 아주 이천수의 그 프리킥이 수비수를 맞고, 그러니까 인천의 머리를 맞고 김진환에게 연결했는데 김진환이 또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대적으로 인천을 좋아하시는 우리 진부라가 계시지만 시즌 중에 희한하게 안 될 때 수비수들이 좀 먹여 살릴 케이스가 많아요. 또 김진환이 그 역할을 해줬고, 그래서 또 이 골 넣는 수비수의 탄생이 아니냐라는 이 이른 샴페인을 좀 터뜨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네. 자, 김진환의 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비수가 넣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해줘도 돼요. 욕만 빼고. 후루꾸다. 뭐라고요? 후루꾸다. 후루꾸다. 왜 후루꾸입니까? 약속된 세트 플레이에서 깨끗하게 나온 헤딩이 아니고 일단 거의 이천수가 코너킥을 찼을 때 그 앞에서 헤딩을 먼저 떨궈준 게 우리 작전대로 뭐 뒤를 넘겨준 게 아니라 거의 자책골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칭찬하는 방향에서는 그렇게들 하죠. 뭐 뒤에서 끝까지 위치 선정을 잘했고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넣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약속해서 딱 나올 때 수비수가 그 뒤로 백헤딩할 거 알고 이천수가 키는 그런 장면 아니라는. 그렇지. 그렇게 1점 공으로 잘 얻었는데 꽁이라고 미안하게 어쨌든 이건 좀 운이 좋았다 내가 보기엔. 자, 바로 요게 바로 제가 진보라를 모신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좀 제가 좀 보는 시각은 원래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향되어 있을 수 있는데 약속된 상황보다는 약간 좀 얻어걸린 게 그런 방향이 자, 이게 또 그렇습니다. 얻어걸렸기 때문에 또 하나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야, 티아노가 또 거기서 수비수 4명을 거의 우리 관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관광 보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티아노가 말아먹었었던 뭐죠? 그 페널티킥. 걔가 그 티아고는 내가 페널티킥을 그렇게 쳤어야 됐는데 뭐라고요? 페널티킥을 그렇게 쳤으면 2골이었는데 페널티킥 쳤거든. 그렇게 하고 그 장면을 보면은 저런 게 감각이구나 싶은 건 일단 인천 수비가 그 앞에서 3명, 4명이 움직임을 한 건 문제가 있고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골대를 감으로 보고 이쯤이 골대겠구나 찾다가 보면 되는데 그 점은 칭찬해줄 만한 점이나 티아고는 칭찬. 그러니까 그 골은 페널티킥은 욕먹을 만하고 페널티킥 차는 거는 내가 보기엔 자신이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세이킥이 나왔고 본인이 방향을 정하지도 못했고 페널티가 차야 되는 방향이나 어떤 가운데로 세게 찰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킥이 자신이 없어서 아마 강하게 차는 걸로 승부를 받는 시작이 아닌가. 반대로 동점골이 될 때는 그 각을 보고 찬다는 거는 알고 찬 게 아닌가. 그걸 후루꾸는 바람에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뭐 솔직히 골대를 맞고 이렇게 굴절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그게 그렇게 들어가나 싶었었거든요. 각도가 제가 맞고 나가도 되지 않았나. 근데 그 전의 상황을 보면 수비수 4명을 제칠 정도면 티아고도 친절하게 잘했다 라는 또 진부라의 말씀이시네요. 자, 이렇게 뭐 울산전, 포항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진부라가 말씀한 대로 이 두 팀은 인천을 좀 잡고 가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포항과 울산은 뭐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긴 한데 네. 결과적으로는 인천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것보다 얻은 게 많은 게 문제긴 하죠. 지금 홈에서 보면은 네 팀하고 무승부가 나왔는데 네. 그 네 팀하고 무승부가 전북, 울산, 서울, 포항 이렇게 하면 이 명물만 들으면 대단한 팀이에요. 보면은 소위 돈 많아갖고 영입하기 제일 좋은 선수단을 꾸린 팀들하고 지금 다음과 나온 건데 그렇게 보면은 나쁜 성적은 아니죠.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보다 4무였으니까 우리 개미 같아요. 1점 자꾸 벌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포항전 같은 경우 보자면 전반에만 그 이른 시간에 1대1 했던 경기 끝나지 1대1 최소한 2대1이 되든 3대1이 되든 3대2가 되든 관중이 원하는 건 4대3일 거고 그게 포항이 됐든 인천이 됐든 그렇죠. 스코어가 머물러 있는 건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K리그 흐름 자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전반에 1대1이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후반 동안은 뭐 물론 과정이 재밌는 축구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은 김도훈 감독이 지금 인터뷰한 거 보면은 포항이 미들에서 축구 그 패싱 축구하는 걸 차단을 했기 때문에 킥을 해서 공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 공격 찬스를 많이 못 잡게 만들었다. 경기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모르고 골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과정으로 봤을 때는 김도훈 감독이 칭찬한 것처럼 인천은 잘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점수로 봤을 때는 뭐 어쨌든 포항하고 비겼으니까 잘했다고 얘기는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 처음 축구장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는데 5천원짜리 6천원짜리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실망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한 끼 때웠네 이런. 그러니까 축구장에 와서 나는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처음 축구장 오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축구보다 서포터가 재밌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 분위기가 재밌다는 거죠. 서포팅하는 그 분위기랑 그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학에서 꺼져 뭐 이런 거 그런 서팅 문화가 더 재밌었다라는 얘기는 축구에 그만큼 집중할 수 있는 축구를 못 보여줬다는 얘기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 데려온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뭐 골수들은 어떤 경기를 놓고 놔도 뭐 울고 웃고 알아서 그냥 거기서 얻어갈 거 얻어가고 뭐 감독이든 뭐든 하나라도 끄집어낼 텐데 처음 온 사람들은 접근하기 유리하지 않은 이런 축구에서 뭐야 또 1대1이야 아이고 여기 집에 라면이나 하나 먹고 올까? 이런 게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정리하고 보면 야구처럼 뭐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죠. 축구를 보면서 이제 서포터한테 뭐 소리가 들리니까 눈이 가고 수 있지만 귀가 가고 좀 그런 게 있었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예전에 수원에 가서 최태욱하고 뭐 이렇게 라돈치치 있고 그럴 때 서양 가고 있잖아요. 라돈치치 서양 바보는 뭔가요? 이빨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웃을 때 보면 이렇게 바보거든요. 섹시 코미디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멤버 서기복 입고 그랬을 때 우리가 2대0을 앞서가다가 이제 후반에만 2대0을 앞서가다가 3대1 되면 수원가 갖고 이제 3대1 역전패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처음 데려갔던 친구들이 인천에 팬이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저 팀을 다시 응원해야지. 그 안에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재밌네. 결국은 그게 골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경우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저도 3대1로 지는 거랑 아마 다음 대전하고 우리 인천하고 경기할 때 보면은 예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 1대1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80% 맞는 거잖아요. 자 지금 뭐 지구야가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자 다음 경기를 한번 좀 짚어봐야 돼요. 자 대전 경기 얘기하기 전에 일단 FA컵이 수요일에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인천 팬들 오래된 팬들은 아마 아실 건데 문학구장 쓰던 시절에 요 팀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자 부천 FC입니다. 자 부천하고 FA컵을 만나는데 자 일단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1대1? 안 된다며요. 1대1 안 된다며요. 또 1대1? 근데 FA컵은 1대1 없는 거 아시죠? 뭐 아니 1대1로 승부차기 어쨌든 1대1로 승부차기 간다? 아니 그건 아니고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경기가 아닌가. 근데 인천으로서는 이 경기가 다른 팀하고 경기보다 더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부천하고 1대1이 나온다든가 혹은 패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데미지가 전북하고 포항하고 비기는 거예요. 그런 팀하고도 비기거나 진다거나 그러면은 결국은 그나물에 그 밥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인천으로서는 다득점을 노려야 되는 경기가 맞고
수비적인 요소를 좀 빼서 네. 많이 좀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단판 경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결과가 중요한 경기긴 해요. 토너먼트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챌린저 리그와 다르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아, 그러니까 좀 뭐 비등비등한 느낌이 없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라.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울산하고 포항 이런 데하고 비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는 뭐 대등한 경기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됐는데 만약 얘네하고 1대1이 되거나 그러면은 여기하고도 대등하고 저기하고도 네. 대등하고 죄다 대등하고 생기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다른 데도 대등한 거야. 야, 이거 일단은 놀던 동네가 다르다. 부천은 놀던 동네가 다르다. 결과를 예측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요 얘기를 짚어가지고 저도 또한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거 중요한 경기. 그러니까 이 경기 뒤에 경기가 이제 또 대전 경기인데 여기서 어떤 기류를 잘못하게 되면 자칫 말려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과의 경기는 김동 감독이 아마 오히려 더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더군다나 케빈이 부천전에 나올 수 있지만 대전전에 못 나옵니다. 그럼 케빈은 여기서 뭐 하나 해줘야 돼요. 정말 케빈이 혼자 그 도둑 둘 물리치잖아요. 그 나오는 집에서 보면 혼자서 물리치는데 지금 10명의 동료 선수들이 있는데 이번 부천과의 경기는 케빈이 뭔가 어마어마한 거를 만들어내야 본인도 기류를 좋게 타고 인천도 좋게 타고 이게 쭉 가야 되는 게 부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케빈 선수. 그리고 이 부천과의 인천과의 트러블, 이 서포터들과의 트러블이 있는데 물론 어찌됐든 간에 폭력은 정상화돼서도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 또 서폿으로 응원으로 양 팀의 이 맞대결도 물론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나 이 응원 대결도 기대가 돼요. 약간 좀 안티콜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요런 게 또 주중 경기라 관중 동원이 힘들 텐데 아마 요런 것도 또 이용하다 보면 주중에도 관중도 좀 어느 정도 동원에 힘이 되지 않을까. 자, 보시는 그간 직원들은 좀 참여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5월 3일 대전 원정 경기를 또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대전이 첫 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웃긴 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많았을 거예요. 야, 우리 첫 승은 대전이 되겠구나. 우리가 이길 팀은 대전밖에 없겠구나 그랬는데 그것도 수원을 이겨놨으니 이제 아니 이거 이상하겠는데 이렇게 된 거지. 아니 제가 그랬어요. 아는 지인이 뭐 요새 그 공식 그 프로토 뭐 토토 이런 게 있잖아요. 공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야, 수원 대전 어때? 수원이 이기지? 그래서 아닙니다. 대전이 이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말 안 듣고 무 갔어요. 비긴다. 근데 봐봐요. 대전이 이겼어요. 전 대전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게 뭡니까? 정말 야, 어떻게 수원은 뭐 하는 거예요? 네? 위험한 얘기인데 이거. 네, 위험한 얘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야 정말 이게 단두대 매치가 성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새 K리그가 이제 승강제를 도입한 이후에 이 강등권에 있는 팀들은 단두대 매치라는 극한 표현을 쓰는데 대전이 수원을 만나기 전까지 인천과 대전이 유의하게 승이 없는 K리그 클래식 1부 팀이었어요. 근데 어저께 대전이 수원을 잡아버렸습니다. 야, 정말 대전도 대단하고 수원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제 승이 없는 팀은 인천이 유일합니다. 근데 대전의 원정을 갑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인천하고 대전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선수들이 인천이 내가 아는 선수가 지금 이름이 아직도 낯설 정도로 바뀐 영광이 많고 대전도 위로 올라오면서 그 주축 선수들이 다 나가서 새로운 선수들을 받아들이면서 초반에 좀 많이 헤맸는데 체력적인 면에서 일단 대전이 앞서서 수원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양 팀 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조금씩 팀워크가 맞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둘 다 조심할 것 같아요. 조심한다? 약간 성향이 수비적으로? 아무래도 서로 조금 조심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개인적인 바람은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지 말았으면. 진구라가 이 한방이 바로 끝까지 갑니다. 질 듯이더라도 2대3으로 전하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가야 당해주려면
일단 대전한테는 지면 안 되긴 하는데 바라는 게 더 있다면 욕심도. 케빈이 이제 못 나온다는 게 아쉬운데 네. 대전이 수원을 이길 때 상황 보면은 그 아드리오가 두 골을 했단 말이죠. 그 주축 선수가 네. 그 골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그 상황에 우리도 좀 케빈이 그런 걸 해줬으면 하고 바래야 못 나오니까 네. 진성욱 선수가 나오는데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진성욱 선수가 나오면은 그때 뭘 좀 해줬으면 하고 케빈 우리가 지금 골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난 그렇게 보거든요. 케빈 네. 선수 이제 머리 떨구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세컨볼을 잡는 위치랑 선수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죠. 아무리 공을 많이 까주면 뭘 거예요. 그 주변에서 허락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자, 요 얘기는 요 진부라 요 얘기 저희가 좀 이따 하나 짚을 꼭지가 하나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그럼 대전 원정의 승부패를 한번 예측을 해주십시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저도 뭐 그러니까 펜싱으로는 당연히 뭐 한 2대0 뭐 3대1 이기는 걸로 하고 싶지만 솔직히 저도 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대전은 지난 경기로 상승세를 탔고 인천 입장에서 또 원정이고 그렇다면 저도 좀 내가 대전 경기를 봤다면은 어떻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네. 대전 경기 본 게 아니고 하이라이트를 보시고 아까 말대로 페이닝 같으면은 그러니까 대전이 수원한테 졌으면은 우리도 이기겠다 이 생각을 할 텐데 수원을 이겼고 나니까 아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둘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원정 경기인데 솔직히 어렵다. 자, 조심스럽다. 김도훈 감독이 부천전을 치르고 대전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수들 그 체력 안배를 하기에도 조금 빠듯한 시간대거든요. 그리고 바로 또 사흘 뒤에 일주일, 그러니까 6일 뒤에 제주를 또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자, 제주도 인천하고는 또 악연이 있는 팀이죠. 자, 2년 전에 인천을 2부 리그로 갈 수밖에 없게 한 또 그런 제주인데, 자, 하리스 플루스로 가게 한. 자, 제주 홈 경기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뭐 인천은 홈에서 어쨌든 강했다면 강한 거니까 지지 않는 경기를 했고 제주는 원정에서 이기지 못하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주가 원정에서 상당히 약한 건 알고 있는데 그 경기에서는 한 2대1 정도나 3대1 정도 꼭 이겨줬으면 자, 요 경기,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대전 원정 경기보다는 이 경기가 더 저도 예측하기 쉬운 저도 승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제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천으로서는 강팀에 대한 어떤 보약 처방이 이 백신이 잘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웬만한 감기는 다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주가 그만큼 파괴력이 센 축구를 하고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제주와의 경기는 좀 인천이, 그러니까 부천, 대전, 제주, 저는 솔직히 요 두 경기에서, 물론 두 경기가 리그, 부천 경기가 리그 경기는 아니지만 요 세 경기에서 저는 승점이 6점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을 해요. 제주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세 경기에서 하여간 인천이 승점 6점을 좀 땄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을 해보고요. 자, 원래 지금 시간이 저희 투게더 브라더가 가장 힘을 주는 시간대입니다. 이 게스트를 모셔서, 초특급 게스트를 모셔서 또 게스트와 토크를 해보고 또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순서고, 제가 계속해서 예고를 해드리고 광고를 해드릴 때 진성욱 선수가 이제 나와주시기로 했었는데, 이제 좀 여건상 또 이제 왜냐면 이제 구단 측에도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건상 오늘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에이전트와 통화를 해서 진성욱과 전화 연결이라도 하려고 그 시도까지도 했는데, 저기 번호까지 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것도 여의치가 않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 구단과 에이전트와 이런 관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계보다 더 어떤 좀 이 서류상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진성욱 선수를 이렇게 자리에 또 전화로도 모셔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고를 보시고 또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진성욱보다는 못생겼지만 진보라도 나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저희가 원만하게 잘 좀 어떻게 좀 도움을 구해서 나중에라도 다음 회차에라도 뭐 진성욱 또 그 외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또 깜짝 놀랄 만한 초특급 게스트를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와 앞으로 다가올 경기를 좀 짚어봤고, 그리고 진브라가 지난 경기 또 앞으로의 경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입이 근질근질 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자,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인천의 이모저모, 이거 뭐 개막하고 지금 8경기째 승이었고 15경기, 작년까지 모아보면 15경기예요. 승이 없습니다. 얘기하시죠. 진브라가 먼저 얘기를 하시죠. 개막전이 아마 우리 홍계막전이 광주하고 할 때 왔는데, 우리가 등번호를 보고 이름을 봐가면서 축구를 봐야 되는 처음이었죠. 지금 15년 같은 뭐 10년을 넘게 보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경기가 처음이었으니까 왜 구단이 선수가 그렇게 왜 그렇게 내보내고 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번부터는 이제 그거는 처음에 궁금했던 거고, 김동훈 감독이 와서 원하는 선수를 수입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선수단을 꾸렸는데, 전부 바뀐 명단 가지고 지금 이만큼 하는 거 보면은 나름 뭐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나는 뭐가 솔직히 불만이냐면, 현대 축구에서 봐서 K리그도 그렇고 전 세계 축구를 봐서 해설할 때 항상 그렇게 시작을 지금 오늘 축구는 미드필더 싸움에서 해결이 날 거라고. 뻥축구 한다 그러면 구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전도 그렇고 다 미드필더하고 토신 축구하지. 전방에서 한 방에 울산 좀 다르긴 하구나. 근데 아무튼 간에 대전도 우리가 그렇게 게임을 해야 되고, 제주 경기도 지금 예를 들면 윤빛가람 같은 애들도 킬패스 막아야 되고 지금 차단을 할 텐데, 뭐 보면은 김동훈 감독은 그걸 사전에 차단하는. 근데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차단하는 축구, 그 다음에 전반은 잘 맞고 후반에 공격으로 돌아서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수비적인 걸 먼저 빨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허다못해 애들끼리 주먹질을 하고 싸워도 속담이 중요한데, 그렇죠.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걸 찾기 전에 먼저 뭔가를 맞고 난 다음에 다음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뭐 경기도 나와서 100골도 넘기는 감독인데 골 넣는 법을 먼저, 지금 골이 안 들어간 거면은 맨날 떠드는 거지만 창의적인 패스가 없고 퍼스트 터치가 약하고 문전 앞에서 집중력이 약하고,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감독이란 말이죠. 선수한테 그런 걸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수비에서 그 줄 두 겹 세 겹 짜지 말고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 근데 지금 이제 여러 축구 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일단은 뭐랄까, 경기가 1대1 혹은 0대0 무승부지만 뭐 나쁘지 않다라는 평도 있어요. 그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조직을 맞춰왔던 그런 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팀하고 똑같을 정도의 그런 선수 수급을 했기 때문에 재창단이죠. 뭐 재창단. 그 와중에 그런 부잣집 애들하고 비교주는 것만 해도 뭐 대단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수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라인을 조금 끌어올려서 하는 축구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하고 바람이.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 그래요. 라인을 끌어올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케빈의 의존도가 높은 게 사실이죠. 거기까지 괜찮죠. 근데 저는 그래요. 케빈의 그 볼 탈취 지점, 그러니까 케빈에게 향하는 지점이 너무 낮은 지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편의 골문 쪽에 좀 가까운 점에 위치를 해야 케빈이 뭐 찢어주거나 자기가 떨궈놓거나 좀 하기. 그래서 돌았을 때 골대 앞으로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쪽에 가깝다 보니까 다시, 그러니까 빌드업을 케빈 쪽으로 뻥 하고 떨어뜨려 놓으니까 우리 땅이라는 거죠. 상대 땅이 되는데. 공격을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너무 뒤에 물러나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고, 아니면 좀 앞으로 가서 케빈한테 앞쪽에 떨궈줬다 그래도 케빈이 떨궈주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선수들, 우리 공격에서 우리 선수가 모자라 보인다는 얘기. 쇄도의 숫자도 좀 적어 보인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승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승점으로 지금 12위를 하고 있거든요. 승점으로. 무승부로만으로도. 그러니까 화정무컵으로 해야 되니까 무를 3점 줬으면 몇 점이야 이게? 지금 1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일랜드 사카에서 이게 꽤 역사가 깊어요. 화정무컵이. 무를 캐면
승점 3점을 줍니다. 인천이 독보적 1위입니다. 독보적 1위. 그래도 구연무는 못하겠지만 전남처럼. 전남이 구연무 할 때 감독이 누구였죠? 네? 누구였냐고요? 자, 그 사람이고 인천이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전환점이 한번 필요한데 네. 지금 부천 경기가 좀 그렇게 네. 해줘야 옛날에 우리 그 장인호 감독이 있을 때 한 7경기 연속 그때는 무승이 아니라 무득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박주영이 FC 서울 나갔고 구름과 좀 몰갔을 때 우리가 3대1을 이기면서 그해 챔피언 결정전까지 나가는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 그런 보약 같은 물꼬를 튼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경기가 부천이 되지 않을까? 부천은 좀 불쌍하고 지금 순위 경기장 지금 처음 오는 애들인데 너무 지금 그렇고 기왕이면은 원정 가서 대전전부터 그렇죠. 부천은 가볍게 이기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뭐 너무 대파라는 것도 그렇지만 부천전은 그쯤 해주고 대전에서 그런 물꼬를 트는 일이 생겨서 홈에 와서 이제 제주 잡고 이렇게 이어진 쪽으로 가면 예전에 보니까 그 전남이 구연무 할 때 그 승점 1점이 이게 무시할 게 못 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렇죠. 무승부로 점수 쭉 가길래 하위권에 있다가 요 1점 쌓아서 2연승 딱 하니까 순위가 중위권이랑 확 올라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말미에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비기고는 있지만 요게 또 나중에 연승의 어떤 길이를 타게 되면 큰 미끄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김도훈 감독의 지금 늑대 축구가 어떤 아직 그 이빨의 예리함, 늑대의 발톱의 예리함은 좀 덜한데 그래도 일단 11마리, 늑대 11마리가 제대로 움직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상대의 목덜미를 몰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천 FA컵이 29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날 대전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저도 대전 원정길에 함께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9일날 제주 홈 경기가 있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인천 축구를 좀 뭐 TV 브라운관이든 인터넷상이든 또 저와 함께든 경기장이든 좀 즐겨주시면 되겠고 부천과의 FA컵과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 상대의 목덜미를 물 수 있는 이 늑대의 예리한 이 송곳니가 좀 빛나줬으면 하는 인천 축구 또 김도훈표 늑대 축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투게더 브라더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자, 우리 백브라가 또 못 오셔서 영화 촬영 때문에 못 오셔서 죄송했고 또 진성욱 선수가 또 함께 참여를 오늘 또 훈련도 있고 왜냐면 이게 토요일 경기였고 일요일 하루씩 오늘 정식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참여를 못 해줬거든요. 자, 그런 문제 때문에 2번이나 죄송하다라는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게든 저희가 또 그 빠진 부분을 또 진브라와 손브라가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을 조금 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는 그런 또 사과의 말씀을 또 드려서 죄송한데 자, 그 부분을 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투게더 브라더 좀 인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투게더 브라더가 여러분들 곁으로 더욱더 바짝 다가갈 수 있게 인천 팬들, KBS 팬들 모두가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온라인 여행지가 되는 그날까지 투게더 브라더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투게더 브라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게더 브라더!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카메라 보여서 저를 찍어보시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무슨 방송을